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찬웅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장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 발생 시에 형사처벌 말고도 다른 어떤 처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놀라시곤 하는데,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점을 표시를 해 두었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위반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내지는 어떤 행정적인 명령을 제가 이미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어떤 처분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행정처분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작업중지 명령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기로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 사용중지, 대체, 제거 등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를 받고 즉각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고요. 현장을 확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분 작업중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면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단어에서 아시다시피 부분 작업중지는 어떤 일정한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내리는 것이고요. 전면 작업중지는 모든 현장에서 일체 작업을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게차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게차 작업 일체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작업 또는 설비 등에 국한해서 어떤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부분 작업중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업중지 어떤 명령을 적은 표지판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의 범위, 그 다음에 위반 내용 등을 작성해서 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현장에서의 시공이 모두 멈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공정이 지연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언제 또는 어떻게 해제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와 관련된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안전진단 명령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되고요. 안전진단이라 함은 현장에 관련 전문 인력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이라든지 안전시설의 미비점 등을 확인하게 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안전개선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대책과 실질적으로 이행한 개선 조치를 가지고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대책이라든지 조치들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의결을 통해서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고가 반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안전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된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다시 작업중지가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작업중지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의 기간 또는 대책 마련 시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산정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업 중지 이후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는 바로 근로감독입니다. 근로감독이라고 하면 어떤 그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현장을 점검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시설의 미비점들을 주로 확인하게 되고, 근로감독 시점에는 어떤 사고와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든지 시설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반에 걸쳐서 안전보건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서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 조치 내지는 위험성 평가를 근로감독관이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생한 중대재해 사안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특별 근로감독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별 근로감독의 기준은 그 고시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근로감독 시에는 해당 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본사까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처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분, 이제 뭐 예를 들면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로감독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대재해에 따른 처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 사고와 관계없이 근로감독 결과에 어떤 현장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미비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과태료 또는 별도의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과 별개로 근로감독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이수는 사실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이수 명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어떤 경영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도 실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지는 여태까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 교육이 많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당연히 교육의 대상자는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A라는 대표이사가 계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표이사님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교육을 받아야 될 시점에 대표이사님이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현행 기준으로는 사고 당시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교육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가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분기별로 교육 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고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한 차례에 한해서 교육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연기하실 때에는 당연히 사유를 정하여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크게 온라인 교육, 집체 교육으로 구분돼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요? 보통 법에서는 20시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따르면 총 12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은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6시간은 집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